내일 지하철을 타고 인도에 와서 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저를 보고 아주 좋은 We are very familiar with her. We are now ready to Mobile Phone Factory, a symbol of the promise. Please welcome her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돼.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이젠 볼 순 없겠지만. 네, 이제 뉴스와이드 6분의 정말 개성 넘치는 패널들 모시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지금부터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가끔 마땅치 않다고 하는 좀 글들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더 패널들을 자극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지금 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따로 불러서 5분간 만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달라. 이걸 어떤 의미로 받으시는지 뭐 자유롭게 말씀 원하는 분들만 한 말씀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식 교수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까지 가서 예. 이렇게 삼성 공장을 직접 순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뭐 우리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일자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벽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일자리 정부인데 예. 가장 일자리가 없는 그런 정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기도 살려주고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편이에요. 친노동, 반기업 이런 그런, 예. 인상을 준 느낌을 갖는 그런 일부 국민도 있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편견을 불식시킨다는 점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왜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안 만들고 해외에 가서만 일자리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 점을 따끔하게 좀 뭐 지적을 그 점을 볼까? 문 대통령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거죠. 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규제 없는 베트남으로, 인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그러니까 부회장도 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로만 했으니까. 규제 개혁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공무원들한테도 좀 권한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규제 개혁이 예. 화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이 국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그 여건을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네. 일자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첫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현식 교수님은 뭐 일단 짧게 정리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워낙 평소에 다양한 염려와 이런 걱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다른 분 안 하셔도 될까요? 다른 분 하시냐면 간단. 저는 돌아오셔가지고 이번에 잘 만나셨고요. 예. 돌아오셔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한번 청와대로 불러 모으셔가지고요. 아,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가장 큰 일이 지금 우리가 이제 벌어질까 했는데 벌어졌던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수출이 한 10%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한 31조 정도 손해 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를 반기는 중간재를 다 내보내니까 그래서 엄청나요. 네.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이 수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들어보시고 들어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들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죠. 예. 저도 이게 꼭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이쪽은 이게 주로 보수 쪽 패널들인데 상당히 긍정적 균형을 반응을 만난 게 지금 만난 게요. 만시지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일자리 공약 이루면요. 네. 취임 첫날에 네. 일자리가 누가 만들어요? 기업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취임 첫날에 기업인들 초대해서 만나서 해야지. 지금 이게 1년이 지나서 만난다? 정말 이게 너무 늦은 거죠. 네.
뭐 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이 상당히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근데 팩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2차례에 걸쳐서 이 대기업 총수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삼성에서도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아닙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그때는 영의 몸이었으니까 또 대신해서 다른 또 이 부회장 아마 해당당 그룹에서 제가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2차례 걸쳐서 호프 미팅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기업인들과의 그런 격이 없는 대화를 했던 것이 벌써 서 변호사 그때 바빴나 봐요. 2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영의 몸으로서 못 만났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그룹의 총수라고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뭐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상당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일단은 뭐 지금 석방돼 있는 상태고 지금 그리고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뭐 이것들 바탕으로 해서 삼성도 좀 더 국내에서 고용 창출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차피 정기랑 교수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부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뛰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 기업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당연한 문제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기업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해석, 뭐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도 다 챙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엄정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을 삼는 것 자체는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지. 저는 보면서 대통령은 늘 기도하는 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움직이는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는 일자리 기도하고 저녁에는 한반도 평화 기도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는 부분들이 그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재벌의 그동안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검찰을 통해서 엄벌을 하고 있고 그래야죠. 그리고 실제 또 경영 영역에 있어서 그 국가사회적으로 뭔가의 기업 그리고 그 국가사회가 만들어준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그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큰 일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들을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 그 자리에서 한국의 상징적인 삼성의 그 오너와 이야기하면서 국내에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당신들의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좀 다해달라. 특히 국내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이 그 하반기 이 국정 운영의 중점이 경제 쪽으로 이전해 가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명확한 그 메시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무사의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만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가 이제서 알게 됐다면 무슨 생각을 지금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국회 장악 계획에 위수령 거부 시에 이 서울시장이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위수령 발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우회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죠. 첫 번째 질문, 북한 도발 위협이 크다면서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빼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대로 넘길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탄핵 선고 직전에 위수령, 이어서 계엄령 시행 방안이 작성됩니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위수령으로 발령하고 일단 상황 악화 시에 계엄을 시행한다. 과격 시위 현장인 광화문에 3개 여단을 배치하고 여의도에는 1개 여단을 배치한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 탱크 200대. 무슨 전쟁 난 거죠 지금.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장갑차는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한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인도에 가 계신데 이거 상당히 위중하다,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특별수사단 자율 독립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기는 간섭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논란과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시는 누가 했을까요? 대통령은 당시 직무 정지 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이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체제하에서 이들 중에 누가 지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보고는 여기까지만 했을까요? 여기까지 갔을까요? 기무사 계엄령 검토 지시는 그럼 왜 했을까요? 충돌을 우려했다는 건가요? 태극기와 촛불에?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군중의 청와대 습격 가능성 때문에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건 자체를 가지고 뭐 검토만 했다라고 뭐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문건 자체의 성격을 뭐라고 보시는지? 그 성격이라는 거는 국방부 합참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걸 돕고 예.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원래 이럴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예. 이 계엄에 관한 업무는 합참이 하도록 다 돼 있거든 법적으로. 예. 그런데 합참에 그 주무부서가 있는데 기무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연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예. 실무부서에게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예. 또 기무사 단독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가 통제를 했다고. 예. 그 통제 윗선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아니 일단은 이상하게 이번에 국방부나 합참의 역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계엄이라는 거는 장관이 건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예. 실무 계엄 사업무는 합참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지휘 계통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데 예. 기무사가 했다. 예. 기무사는 그 계엄이 선포되면 거기에 하나의 구성부대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 같이 이 대전복 업무를 주로 하는 어떤 해당 부대들이 있고 거기에 네. 기무사는 해당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좀 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지금 내렸고 이런 상황인데요. 정태근 의원님,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 얘기를 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계엄법 2조에 보면은 예. 계엄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행안부 장관이 해서 이것을 내각에서 논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합참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기무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무사가 이 오래전부터 착각을 해온 게 있어요. 이 기밀을 요하는 불법적인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소위 이제 아니, 뭐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겠죠. 아, 기밀을 요하는 나라를 위한 일. 뭐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다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럼요. 했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당시의 군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합참이나 지휘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합참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한민구 장관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한민구 장관이 이런 거 검토 지시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합참의장이 누구냐면 이순진 씨거든요. 이순진 씨는 이순진. 또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에서 기무사에다가 지시한 것은 맞고 그리고 적어도 그 지시했던 사람은 이전에 계엄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아닐까. 80년대. 황교안 권한대행도 아니고 김관진 시장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한민구 씨가 다른 아닐 라인.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예.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알고 계신 건 있는데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더 아는 거 없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끝냈어요. 핑계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기본적으로 이 기무사의 문건이 무슨 친위 쿠데타 음모냐 또 내란 음모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촛불 집회에 총뿌리를 겨눈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게 기무사의 논리일 뿐이고 북의 위협 증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단지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 총불을 겨누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거고
더욱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앞서 김종대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기무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기무사가 5천여 명이 넘는 병력입니다. 인력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 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무가 그 당시에 기무사가 예를 들어서 북한 위협이 어느 정도 뭐 증가됐다든지 하는 정보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지금. 것들이 얘기되면서도 뭐 예를 들면 소요 진압과 관련된 무슨 기본 계획이 있었다든가 이러면 또 그래야 뭔가 뭐 제대로 상황을 판단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민간인들 이 시위에 대해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뭐 특전사 요원 1,400명 포함 뭐 약 4,800여 명의 병력 동원까지를 검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인데 이건 기무사의 권한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민간인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기무사의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기무사 해체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무사 개혁 TF 만들어봐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저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방첩 기능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기무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합동수사 이번에 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집니다만 저는 군만 가지고 합동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민간 검찰까지 합동으로 다 합동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나마 의미 있는 어떤 그 작성자라든지 보고자 이런 것들 충분히 걸러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저는 덜어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저는요.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 똑같은 문서 8장을 보고 어떻게 이게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가.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요. 저도 이게 꼼꼼히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일단 이게 저는 이 문건 있잖아요. 이건 이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무사의 직무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내용도 일부 부적절한 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촛불을 무조건 이게 종북 세력이다. 내지 이게 향후에 북동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용 부적절 직무범위 일탈은 맞는데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이게 어떤 쿠데타 실행 내지 내란 예비 업무 또 이게 제2의 12.12 반란 예비 업무 이런 식으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 정도 실행 계획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침소봉대다. 이거는 이제 요건들이나 이걸 검토한 거지 구체적인 쿠데타 모의나 실행 계획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걸 이게 확장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가지고 기무사를 이게 해체하거나 또 이게 기능을 현재 축소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교각 사루다. 왜냐면 이게 그 뿔을 바로잡다 소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정원도 기능이 많이 축소됐는데 기무사까지 이게 해체되면 또 이게 대북 정보는 누가 수집합니까? 이건 이게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항상 이게 적폐청사는 외과 수술처럼 환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도려내야지 이걸 가지고 이 전체 기무사를 없앤다든지 이거는 이게 상당히 문제 있다 봅니다. 그 방금 뭐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그 문건을 보고 똑같이 어떻게 그 해석을 안 하고 저렇게 다를까? 자, 이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5페이지 서울 지역 미수령 발령 시 조치 6페이지 계엄 선포 시 시행 요건 선포 절차 편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엄 시행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조직 편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잖아요. 그죠? 나는 실행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 배표에다가 실행 계획이라고 써놨는데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아주 그 편파적인 그 현상 진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 갈로 치고 꼭 종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수는 보수라고 표현하고 진보 갈로 치고 종북 보수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1페이지에 보면 또 하염병 투척덕 과경 양상 심화를 전망을 해요. 거기 또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예요? 태극기 집회를 향한 겁니까? 촛불 집회를 향한 겁니까? 계속해서 촛불을 겨냥하면서 이 계획들을 세워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무사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문건이 말 그대로 친위 구테타를 준비하면서 입법부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여의도의 그 병력 그 주둔 계획까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 페이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뚜렷한 증거와 그다음에 해석을 떠난 말 그대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계속 서변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이석기 옛날에 그 내란 예비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문건은 이게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선포 요건이 어떻고 절차는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지. 정말 이걸 작성한 분이 정말 이게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 12.12처럼 이런 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계획 세운 사람의 실행 목적이 자기가 정권 그렇죠. 그건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실행 계획을 세운 걸로는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점에서 12.12라는 거는 오히려 이게 하극상으로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위한 친위 쿠데타든 전두환처럼 자기가 직접 권력을 잡기 위한 이런 실행 계획이든 그것이 똑같은 것이죠. 군이 불법적으로 자기 권한을 벗어나서 지휘계통도 벗어나서 기무사가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여기 돼. 보면은 이게 벌써 이게 정말. 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 합수부 언론대책반 9명. 제가 과거에 계엄이 났을 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서울시청에 이 보도검열단이 이제 세워졌는데 강전무라는 사람이 그 후에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앉아갖고 모든 것을 검열을 했고 제가 그 맨날 그 소위 대장들 결제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신문 들고 나가서 반은 잘라버려. 뭐 아무런 기준도 없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르고 이거 좀 봐주세요. 뭐 또 봐주고 뭐 지금 입맛대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은 물론 어떤 국가의 별난 비슷한 중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군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기무사 과거에 보안사 아닙니까? 선배 있잖아요. 선배 보고 배우는 거죠. 그 DNA, 그 향수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전시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증가한다든가 도발 가능성이 있으면은 전방부대가 오히려 더 지켜야죠. 그 전방부대를 빼가지고 한강 건너가지고 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히 북한한테 길을 터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향이라는데 이 전시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시 같으면 오히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강화해야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근데 전방에 있는 주요 부대들, 핵심 부대들을 빼가지고 우회라든가 무슨 청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걸 점령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 군이 어느 정도 그런 이 유급 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 좋지만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비슷한 그런 실행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용신 기자, 후배 기자가 또 들고 가는 거죠. 가야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정보 부처 지휘 및 감독, 계엄 사범 색출, 언론 통제.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탄핵 기각돼가지고 촛불이 혁명이 된다. 그럴 때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이 계엄이 내리고 위수령이 계엄이 하면 제일 먼저 언론사부터 장악을 합니다. 방송국, 신문사. 그래야 전 국민한테 말하자면 자기들의 정당성이라든가 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점령하거든요. 요걸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차지원 교수님이 좀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의계인 12.12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태를 보는 눈을 어떻게 보면 진보 대 보수, 나아가서는 종북 대 보수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빨갱이 잡는 인식의 그런 사태에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왜 그러면 계엄 문제에 대해서 기무사가 나서냐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계엄과 관련된 조직이 상설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합참본부에 합동참모본부 안에 민사심리전부 안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했다면
사실은 합참 민사 심리정부 개헌가에서 논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왜 기무사가 나서서 합니까? 그러니까 기무사가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못된 DNA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돌아가는 양상을 본다고 한다면 과거 1979년 12월 12일 때 그때 당시 이 노태우 구사단장이 전방에 있는 구사단 병력을 빼돌려서 결국 서울로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놓은 것들 보면 지금 뭐 26사단을 기계화 사단이라든지 전방에 아주 중요한 이 지금 그 중무장 부대들을 다 지금 서울로 배치하겠다는 그 양태 자체가 상당히 12.12 사태와 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건에 보면 지금 이걸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합동수사본부 편성표입니다. 이 편성표에 보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돼 있냐면 기무사령부로 돼 있어요. 기무사령관으로.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러니까 전두환 할 때와 똑같아요. 그 밑에 보면 지금 거기 보면 헌병, 경찰, 국정원까지 다 강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무사가 이런 능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계엄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왜 똑같은 79년도 상황과 똑같이 가려고 합니까? 지휘계통으로 계엄하자고 못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 기무사한테 따로 그런 연락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해 그런 물론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침소봉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동수사단 차원에서 독립된 수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뭐 더 말씀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한테 한 가지만 하기 아주 누가 그러니까 지시했다라고 지시자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작성하라고?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심심해서 앉아서 책상에서 작성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군이라는 거는 철저한 이게 상명하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목숨도 바친 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거는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자가 제가 있다. 보기에는 이렇게 청와대 어떤 김관진 실장이나 이게 제 추측입니다.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측이라고. 이게 국방부 장관 이런 정식 개통이 아니고 이게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이런 이게 어차피 라인에서 어차피 이게 정식적인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정당한 없는 범위 일이에요. 내의 그 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까지 확인해드리고 6시 56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현 국방장관이신데 이분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점에서 꼭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보시죠.